물론 여기도 전문가들 의견은 갈립니다. 일본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,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사실 고성장은 없을 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거든요. 근데 일본 같은 L자형 경제는 사실 지구 역사상 일본만 딱 있는 거거든요. 다른 나라는 이런 경제 구조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일본의 독특한 경제 구조예요. 일본은 돈을 풀긴 했지만 미국처럼 돈을 풀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일본은 단칼 세대까지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해왔던 나라입니다. 그리고 이때 고령화가 터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금 받아서 살 수 있었거든요. 이분들은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생활이 악화돼 버려요. 그래서 인플레가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거죠. 물가가 유지되거나 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활도 되고 사는 게 오히려 나아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.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니까 일본 내에서 이런 분들이 입지가 점점 더 커지고, 돈을 쓰자는 정치인들, 물가 인플레에 영향이 가는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들은 자꾸 당선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본만의 독특한 포퓰리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. 돈 안 쓰겠다는 정치인들이 자꾸만 더 당선이 되는 거예요. 어찌 보면 일 안 하는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는 거죠. 아베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. 무능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슬로건만 내세우고 일 안 하고, 뻔꿀색자 고이즈미 신지로도 같은 맥락의 정치인입니다. 그리고 이때 중국이 성장을 시작하죠. 그러면서 저렴한 물건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. 미국도 이를 바탕으로 소비 경제를 끌어온 셈이거든요. 때문에 우리는 일본 같은 경제 구조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또 중론입니다. 우리나라의 함정은 딱 하나, 바로 인구 구조, 급격한 노령화죠. 분명한 건 일본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새로운 선진국으로 등장한 한국 덕분에 자신들이 잘 나가고 한국이 쫓아오던 그 세상이 끝나버리고 일본 특유의 열등감 문화가 있는데 이걸 더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막 발산할 수밖에 없죠. 전 세계에 서점 한 코너에 혐한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일본 역사에도 이런 적은 없어요. 얘기했듯이 야후 재팬 상위 검색어에 혐한이 반드시 들어갑니다. 이거 다 우리나라 모 언론사에서 일본어 기사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.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는 우리나라 신문이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기사를 일본어로 내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신빙성이 높겠습니까? 참 재미있죠. 오늘은 일본이 왜 오늘날의 형국이 되었는지, 아베 정부에 들어와서 일본의 경제와 정치, 언론이 몰락한 현상을 알아봤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,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